고객 예탁금만 보더라도 시장에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중동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모멘텀은 불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어떤 테마와 종목을 봐야 할지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장 내일 딱 가는 테마와 종목은 아니었지만 최근에 선점하는 전략이 굉장히 잘 통하고 있습니다. 먼저 롯데관광개발, 오늘 2년 내 최고치의 주가를 다시 썼더라고요. 네, 종목 자체가 추세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추세 자체는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 하더라도 17,000원대 라인에서 매물대를 소화하기에는 좀 더 이벤트가 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전 고점보다 살짝 아래인 17,400원대 라인을 일단 돌파 유무부터 확인하자라는 관점으로 2차 목표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목표가보다 더 중요한 익절가 라인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00원대 라인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일단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구간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담당 PD님 주변에 롯데관광개발을 좀 매수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한국과 중국의 두 정상이 만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을 절대 매도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주식은 너무 맹신하지 말자.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네. 변할 수가 있다 보니까 냉정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당히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BQAI입니다. 제가 좀 생소한 종목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솔트룩스 후발주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종목을 선점하는 전략이 잘 통했는데 오늘 상한가로 끝났어요. 네, 굉장히 좋은 흐름. 엊그저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바로 상한가를 보여줬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소버린 AI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BQAI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하고 부각받을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가로 오늘 또 대장 역할을 똑똑하게 보여줬다라고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하루 만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에 대한 시작점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2차 목표가까지만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 2,800원까지만 제시를 드리고 일단은 익절 라인은 아직까지는 좀 제시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빠르게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오늘의 키워드를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뭘로 정하셨나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약간은 힘이 빠지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정해서 가야 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 추종이라는 키워드로 앞으로에 대한 전략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대결이 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심플하게 지수니까 첫 번째 키워드로는 코스피에 대한 섹터를 한번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뭐니 해도 이 이슈가 가장 클 것 같아요. 도대체 3,000포인트 언제 가냐.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 관련된 좀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3,000피만 계속해서 기다릴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숨고르기가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이 포모 현상이 오거나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3,000피를 원웨이로 이제 찍고 달려가는 거라기보다는 한 템포 쉬었다가 올라가야지만 좀 더 참여하지 못했던 자금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처럼 옆으로 횡보하지만 다시 한번 상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코스피가 더 강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은 숨고르기를 들어가고 있지만 경제 심리적으로는 11개월 만에 낙관적 최고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국은행에서 지금 조사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은 언론 기사 보도가 낙관적인 데이터가 지금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이루고 있다. 그만큼 증시라든지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앞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에 대한 모멘텀, 유동성도 계속해서 증가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도 어찌 보면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지금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라는 키워드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또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코스피 5천 간다, 증시 부양 정책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저 PBR에 대한 모멘텀으로 대부분 코스피에 쏠려 있는 정책 부양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부 정책은 대부분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가 조금 더 시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뜻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정부 정책에는 수혜로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받는다. 그러면은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우상향 차트를 그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매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이 많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배당까지도 받을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있어서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좀 유리한 포지션이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점 먼저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이어서 체크를 해야 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조금 너무 적다 보니까 오랜 기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이 약간의 단점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코멘트도 같이 연관적으로 이제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래 가치라는 게 갑작스럽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밸류와 1년 뒤의 밸류와 3년 뒤의 밸류는 갑작스러운 변수에 따라서 크게 변할 수가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막 5년, 10년까지 바라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우리가 지금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변수 속에서 10년 뒤, 5년 뒤 이렇게 장기적인 투자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10년물, 20년물, 30년물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지는 것처럼 코스피도 장기적인 투자가 좀 유리하게 하지만 조금 너무 길어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 그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추종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첫 번째로 코스피 저희가 테마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코스닥이겠죠? 그렇죠.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두 지수다 보니까 코스닥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될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코스닥에서는 우리가 또 어떤 이슈를 봐야 될까요? 네, 최근 이슈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좀 부각을 받다 보니까 코스닥 ETF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기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특히나 1호 공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AI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대한 포지션이 많이 쌓여 있는 만큼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를 보시게 되면 G2G 바이오, 인텔리빅스, UNAI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IPO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 IPO 상장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는 지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만큼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앞으로에 대한 코스닥 시장도 유동성 자체가 좀 긍정적인 뷰가 많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닥 이슈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코스닥의 장점으로는 뭘 꼽을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매매를 좀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빠른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는 대부분 코스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를 할 때 우리가 테마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코스닥의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는데 코스닥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점 때문에 대부분 투자를 하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대한 실적 기반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성장주가 대부분 포지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얼만큼에 대한 성장을 할 것이냐 이런 기대감으로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길게는 10년치에 대한 멀티 프리미엄까지 당겨오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코스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단점을 보면 확실히 변동성에서 코스피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높은 변동성이 단점이라면 적은 변동성이 단점이라면 이제 코스닥은 높은 변동성이 단점인데 하지만 이 변동성이 저는 단점이자 또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변동성 자체가 이거를 좋아서 코스닥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이거를 대응 못해서 굉장히 피곤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좀 경각심을 심어야 되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PD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맹신하지 말자. 언제든지 리스크는 다가올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에서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종목이 훨씬 많은데 대부분 이제 상장 폐지라든지 거래 정지라든지 이렇게 재무제표가 안 좋아서 안 좋은 이슈가 만들어지는 최악의 리스크가 나타나는 게 코스닥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항상 철저하게 하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고 재무제표가 좋은데도 갑작스럽게 정지를 당하는 기업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밸류에이션 계산을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런 좀 고수의 영역이다. 이 부분이 좀 단점이라는 점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오늘은 저희가 지수 추종이라는 키워드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이 두 테마를 분석해 봤습니다. 앞서서 어떤 테마를 선택할지 살짝 힌트를 주셨거든요. 나는 빠른 매매를 좋아한다. 답은 코스닥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 반전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네. 역시나 저는 코스닥 매매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도 코스닥으로 조금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코스닥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저의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익숙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골라주셨습니다. 단연 오늘 주가 상승의 배경은 네이버의 모멘텀 그리고 정부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마찬가지로 폴라리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소버린 AI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같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가 나온 게 하이퍼클로버 X 기반한 이제 AI 에이전트인 AI 노바를 전면 무료화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포지션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챗 GPT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무료로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을 유료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충성 고객들을 빠르게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 일단은 한번 쓰기 시작을 하면은 불편하면 못 참거든요. 맞아요. 네, 없어서 모르고 살면 괜찮은데 한번 써봤다가 불편하면은 그거를 못 참고 결제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러한 전략을 AI 소프트웨어, 특히나 AI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사무 업무라든지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르게 점유율을 침투할 수 있는 하이퍼클로버 X를 기반한 네이버랑 협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국내 점유율을 빠르게 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가장 핫한 이슈가 코인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자회사 폴라리스 쉐어테크라는 회사가 폴라리스 쉐어 코인을 만들어서 상장을 하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 대한 장세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도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코인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폴라리스 쉐어테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인셉션 멤버십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랑 협업도 굉장히 열려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와 코인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주가가 놓여 있는 위치를 봤을 때 다른 AI 소프트웨어 종목에 비해서 덜 올랐나요?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슷한 계열로 많이 보는데 한글 컴퓨터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아직은 못 간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아직은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높이 맞추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상승에 대한 룸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레이드로 또 오랜만에 거래가 되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편입 가격은 현재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는 일단은 8,000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좀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룸이 많이 열리게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5,250원 제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현재 시세 너무 강한데 괜찮나요? 8% 넘게 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계속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오히려 내일 또 갭 뜨면 부담스러워 더 못 잡을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부담 없이 접근하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토룩스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고요. BQ AI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AI 소프트웨어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방에서 어떤 얘기 해주실 거죠? 네, 아무래도 AI에 대한 모멘텀 제대로 많이 체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투자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튜브에 김민성 검색하셔서 4시 반에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사 나눌게요.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